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너클 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주름진 손으로 창틀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아내 김미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함께한 50년의 세월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할멈, 나도 데려가지 그랬니? 방 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정갈하게 개어진 이불, 화장대 위에 빛과 거울, 그리고 벽에 걸린 웨딩 사진까지.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사진 속에서 김미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아버지, 식사하셔야죠. 제가 국 끓여놨어요. 큰딸 미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잃은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괜찮다. 먹고 싶지 않구나. 박영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발 조금만 드세요. 박영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내일은 진도 5일장이에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곳이잖아요.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박영수는 고개를 살짝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5일장. 김미자와 자주 갔던 곳이었죠. 둘이서 손잡고 구경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어요. 글쎄다. 가봐야겠구나.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바깥 활동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깊게 팬 주름과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희끗한 머리카락. 김미자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었는데 그녀가 떠난 후로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죠.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미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수는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김미자가 좋아하던 파란색 셔츠였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진도 5일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종 물건과 음식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박영수는 이 활기찬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버지, 저기 보세요. 떡볶이 파는데 어머니랑 자주 사드셨던 곳이잖아요. 미영의 말에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아요. 김미자와 자주 왔던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김미자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죠. 그 기억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박영수는 천천히 5일장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김미자만 없었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가축들을 파는 구역에 도착했죠.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강아지 구경하세요. 막 태어난 새끼들인데 예쁘지 않나요? 상인의 목소리에 박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하얀 털의 강아지 2마리가 나란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몸에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꼬물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끌었습니다. 박영수는 무의식적으로 상자 앞으로 다가갔죠. 어르신, 관심 있으세요? 이제 막 젖된 새끼들인데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상인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영수는 대답 없이 강아지들을 바라보았어요. 2마리 모두 흰색이었지만 1마리는 머리에 살짝 회색 무늬가 있었고 다른 1마리는 완전히 하얀색이었죠. 할아버지, 강아지 사실 거예요? 미영이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요? 박영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없었는데 이 강아지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2마리 다 데려가시면 특별히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암컷 수컷 한 쌍이라 키우시기 좋을 거예요. 상인의 말을 들으며 박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사일이 바빠 늘 미뤄두었던 반려동물 키우기였죠. 이제 와서 강아지를 데려간다고 해도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아버지, 정말 키우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의 말에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강아지 한 마리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꿈틀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명의 온기였죠. 이 아이들을 데려가겠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2마리 강아지가 서로 엉켜자고 있었어요. 미영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죠.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박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라고 부르자.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아버지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거실에 내려놓았어요. 2 강아지는 낯선 환경에 겁먹은 듯 서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왔죠.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강아지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가 강아지 용품 좀 사올게요. 사료랑 침대랑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 나가자 그는 조용히 강아지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참 이상하구나. 너희들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강아지들은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머리에 회색 무늬가 있는 강아지는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박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허허, 내가 진돌이구나. 그럼 너는 진순이고.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좋았어요. 그러자 진순이는 작은 하품을 하며 박영수의 손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박영수는 웃음을 터뜨렸죠. 오랜만에 나온 웃음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영이 돌아왔을 때 박영수는 2 강아지 옆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아버지의 얼굴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녁 먹어야죠. 미영의 목소리에 박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아지들을 발견하고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배고프구나.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옆에는 진돌이와 진순이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사다 준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죠. 박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문득 오랜만에 마당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자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이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로는 방치해두었죠. 컹컹. 작은 짖음소리에 박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돌이가 깨어나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강아지라 짖는 소리도 앙증맞았죠. 일어났구나. 배고프니. 박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어제 미영이 사온 강아지 사료를 꺼냈습니다.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 2마리 앞에 놓았어요. 진돌이는 바로 달려들어 먹기 시작했지만 진순이는 아직 졸린 듯 느릿느릿 일어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네요. 강아지들 밥도 주시고.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죠. 응, 이 녀석들이 배고파했어.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미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오늘 준호가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아지들 보고 싶대요. 준호는 박영수의 아들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죠. 그래, 준호가 오면 좋겠구나. 아침 식사 후 박영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도 따라 나왔어요. 두 강아지는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박영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들 정말 활기차구나. 박영수는 창고에서 오래된 정원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김미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대로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텃밭으로 향했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갖고 볼까. 박영수는 천천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그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가끔은 박영수가 뽑은 잡초를 물고 도망가기도 했죠. 야, 진돌아. 그건 가지고 놀면 안 돼. 박영수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진돌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박영수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박영수는 땀을 흘리며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원 일하고 계셨네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응,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텃밭이라 다시 가꾸기로 했다. 박영수의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그런데 강아지는요? 누나가 강아지 2마리 데려오셨다고 하던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돌이와 진순이가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두 강아지는 낯선 사람을 보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우와, 정말 귀엽네요. 이게 진돌이랑 진순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강아지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진돌이는 준호의 손을 핥으며 반갑게 인사했고 진순이는 수줍은 듯 조금 떨어져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래, 어제 5일장에서 데려왔단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구나. 박영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지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최근 몇 군데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닌 이야기를 했고 미영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박영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잘 될 거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주는구나. 준호와 미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말씀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박영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그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죠. 여보, 오늘 하루가 참 좋았어. 박영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수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 진돌이와 진순이가 그를 깨우고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텃밭은 점점 깨끗해졌고 박영수는 새로운 채소 모종을 심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은 박영수가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영수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이네요. 그 강아지들 덕분인가 봐요. 이웃집 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녀석들 덕분에 다시 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임신했대요. 박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과 사위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이니?
그런 기적이. 박영수의 목소리가 벅차오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네, 아버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오랫동안 치료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생기다니. 미영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박영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진돌이와 진순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들었니? 곧 이 집에 아기가 생긴단다.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박영수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영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들이 온 후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설마. 그는 고개를 젓고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강아지들이 평범한 강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또 다른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제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오랫동안 원하던 회사였어요.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곳이었죠.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박영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아 기뻤어요. 아버지,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좋은 소식 전하러요. 전화를 끊고 박영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오후 햇살 아래 잠들어 있었어요. 박영수는 그들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인 것 같구나.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정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아버지, 준호 소식 들으셨죠? 정말 기적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 연락받았단다. 내 소식도 정말 기쁘구나. 정우는 강아지들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아버님, 강아지들이 정말 귀엽네요. 언제 데려오셨어요? 보름 전쯤 진도 5일장에서 데려왔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구나. 정우는 진돌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진돌이는 정우의 얼굴을 핥으며 반겼어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이 강아지들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행운의 강아지라고요. 미영의 말에 박영수는 놀랐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강아지들이 온 후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박영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강아지들이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는 김미자를 떠올렸어요. 문득 이 강아지들이 아내가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이모님들이 강아지 보러 오신대요. 소문 듣고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영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저녁 식사 후 미영과 정우는 돌아갔습니다. 박영수는 마루에 앉아 진돌이와 진순이를 쓰다듬었어요. 너희가 정말 행운을 가져다주는 강아지들인 모양이구나. 진돌이와 진순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영수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영수의 집에 사는 행운의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진도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누군가가 강아지들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와 진순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기 시작했죠. 영수 씨, 강아지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신의 강아지들 만지고 난 다음 날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문 들었어?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자 박영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일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신비한 존재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게 된 것이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미자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구나. 박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했어요. 누구에게나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죠. 특히 아이들에게 더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과 정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미영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봤어요. 아기가 건강하대요. 박영수는 기쁨에 젖은 채 미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바라보았어요. 두 강아지는 마루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영아, 정말로 이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구나. 미영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녀도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준호도 오늘 첫 출근했다고 연락 왔어요. 회사 분위기도 좋고 동료들도 친절하대요. 박영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가족의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진돌아, 진순아, 너희 덕분이구나. 정우는 강아지들에게 다가가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아버님, 이 이름들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박영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글쎄다. 그건.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너희 어머니가 지어둔 이름이란다. 미자는 늘 손주를 보고 싶어 했거든. 마지막까지도 손주의 이름을 진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었지. 손주를 볼 수 없게 되자 많이 아쉬워했단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항상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진돌이와 진순이. 이 이름들은 미자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이름이란다. 정우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진돌이와 진순이가 다가와 미영의 발치에 앉았어요. 마치 그녀를 위로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박영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김미자가 그에게 웃으며 다가오는 꿈이었어요. 그녀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괜찮니? 내가 너무 걱정됐어. 김미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박영수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어. 김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보낸 선물이니까. 그리고 미영이에게 곧 아기가 생길 거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손주. 박영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김미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박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강아지들을 확인하고 싶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평소처럼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영수는 김미자가 꿈에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이 강아지들은 미자가 보낸 선물일까요? 그랬구나. 너희가 미자의 선물이었구나. 우리의 손주를 기다리는 미자의 마음을 담아. 박영수는 조용히 강아지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두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진돌이가 눈을 살짝 떠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박영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박영수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김미자가 보내준 특별한 선물로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방문이 계속되었지만 박영수는 이제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모습이 뿌듯했죠. 진돌아, 진순아,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강아지구나. 진돌이와 진순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박영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을의 끝자락,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진돌이와 진순이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두 강아지는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훨씬 크고 활기차졌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박영수는 마당에 나가 텃밭을 살폈습니다. 그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그의 뒤를 따라 마당을 뛰어다녔죠. 이제 이런 일상이 박영수에게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딸을 보며 박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여기 있다. 텃밭 좀 보고 있었어. 미영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소개하고 싶다고요. 박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언제부터 만났대? 회사 동료래요. 취직하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좋은 인연을 만났나 봐요. 박영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들의 취업에 이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었죠. 정말 강아지들이 온 후로 가족에게 행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구나.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박영수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바라보았어요. 두 강아지는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행운의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영수는 정성껏 차를 대접했어요. 영수 씨, 이번 주말에 마을 축제가 있잖소. 그 강아지들도 데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 행운의 강아지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장님의 제안에 박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진돌이와 진순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데려가 보겠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박영수는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김미자가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그에게 두 강아지는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돌아, 진순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수진이라고 제 여자친구 데려갈게요. 강아지들도 보여주고 싶어요. 수진이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박영수는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 기다릴게. 미영이도 온다고 했으니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김미자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두 잘 되어가고 있어. 주말이 되자 준호와 그의 여자친구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활기차고 밝은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박영수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라.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미영과 정우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니 집안이 활기로 가득했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수진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죠. 와, 정말 예쁜 강아지들이에요. 행운의 강아지라고 소문난 그 강아지들인가요? 수진은 진돌이를 안아들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데려온 후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점심 식사 중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의 임신 소식, 준호의 직장 이야기, 그리고 마을 축제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아버지, 오늘 마을 축제에 가실 거죠? 저희도 같이 가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순간 박영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박영수는 집안 곳곳을 살폈지만 두 강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마당 문이 열려 있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텃밭을 보러 나갔을 때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진돌이와 진순이가 밖으로 나간 것 같아. 가족들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박영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두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김미자를 다시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찾아봐야겠다. 마을 전체를 뒤져보자. 준호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수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있기를. 가족들은 서둘러 마을로 나섰습니다. 박영수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자가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자 그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해준 존재였죠. 우리 나눠서 찾아보자. 준호랑 수진이는 마을 북쪽, 미영이랑 정우는 남쪽, 나는 중심가를 살펴볼게. 박영수의 지시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방향을 정해 흩어졌어요. 마을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장식을 걸고 있었죠. 영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장님이 박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수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돌이와 진순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까지는 집에 있었는데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렸어요. 주민 여러분, 박영수 씨의 행운의 강아지 2마리가 실종되었습니다. 흰색 강아지 2마리를 보신 분은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진돌이와 진순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박영수는 감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아지들이 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수진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강아지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을까? 아버지가 자주 데려가는 곳이라든지. 그때 박영수의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생각했어요. 혹시 박영수는 문득 김미자의 무덤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뒤편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가 미자의 무덤을 돌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와 진순이를 데려간 적은 없었죠. 한번 가봐야겠다. 박영수는 서둘러 언덕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직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지금 미자 무덤으로 가볼게. 혹시 그쪽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저희도 곧 그쪽으로 갈게요. 언덕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박영수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석양이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천천히 김미자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멀리서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박영수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김미자의 무덤 앞에 진돌이와 진순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진돌아, 진순아. 박영수의 목소리에 두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려오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무덤 앞에 앉아 있었죠. 박영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무덤 앞에 다다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니? 미자 할머니가 보고 싶었니? 진돌이와 진순이는 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지혜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여보, 당신이 정말 이 아이들을 보낸 거야? 박영수는 무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박영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제 알겠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보내준 선물이었구나. 진돌이와 진순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가 천천히 일어나 박영수의 손을 하찼어요. 진순이도 그를 향해 다가왔죠. 아버지. 멀리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들어 언덕 아래를 바라보았어요. 준호와 수진, 미영과 정우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강아지들을 찾았어.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표정으로 서둘러 올라왔어요. 미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있었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박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 어머니가 알려준 것 같구나.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강아지들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준호와 수진, 정우도 도착했습니다. 모두 김미자의 무덤 앞에 모였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죠. 이상하네요. 강아지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박영수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진돌이와 진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들은 특별한 강아지란다. 미자가 우리를 위해 보내준 선물이야.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양이 더욱 짙게 무덤을 물들였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강아지들도 배고플 거야.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무덤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가족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박영수는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는 무덤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를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가족들은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강아지들이 어머니 무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어쩌면 미자의 영혼이 이 아이들을 인도한 것인지도 모르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모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돌이와 진순이를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강아지들을 발견하고 환호했어요. 다행이네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내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역시 특별한 강아지들이네요. 행운의 강아지라 불리는 게 당연하군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박영수는 진돌이와 진순이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두 강아지는 평소처럼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제 준비하고 축제에 가볼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오늘의 놀라운 경험 후에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축제는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는 다양한 음식과 게임,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영수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데리고 축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의 강아지를 보고 반가워했죠. 영수 씨, 강아지들 데려오셨네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수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의 손길에도 온순하게 반응했죠. 정말 얌전하고 예쁜 강아지들이네요. 행운이 옮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박영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진돌이와 진순이가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불꽃놀이였습니다. 가족들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진돌이와 진순이도 함께였죠.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미영은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박영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준호와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죠. 박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불꽃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빛냈죠.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미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단다. 진돌이와 진순이를 통해서. 그 말에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의 경험은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돌이와 진순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그는 텃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곳에는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미영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진호였습니다. 김미자의 소망대로 진자를 넣은 이름이었죠. 준호와 수지는 결혼을 약속했고 준호의 회사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수의 집은 이제 생기로 가득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였고 작은 진호도 자주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늘 그 곁을 지켰죠. 그들은 진호를 특별히 아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진돌이와 진순이를 행운의 강아지라 불렀습니다. 그들을 만진 사람들에게 종종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영수에게 그들은 그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김미자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존재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박영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문득 김미자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보내준 선물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우리 가족도 모두 행복해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삶은 계속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돌이와 진순이는 그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김미자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박영수는 평온한 마음으로 두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돌아, 진순아, 우리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꾸나. 두 강아지는 마치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처럼요. 이렇게 박영수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김미자가 보내준 특별한 선물, 진돌이와 진순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